유별사님이나 박별사님은 안드로이드 폰이 주는 그런 사용자 경험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해요. 뭔 경험이 있어? 이게 마치 약간 그 네, 안녕하세요. 특허그룹 뷰입니다. 오늘은 에어드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뭘 정확히 얘기하려고 했죠? 애플은 되는데 삼성은 왜 안 되냐. 에어드랍에 대해서는 애플에서만 있는 좀 고유의 기능입니다. 에어드랍을 사실 저는 아이폰을 쓰면서 그 영상 편집하려고 이렇게 파일을 옮길 때 그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에어드랍 자체가. 에어드랍이 어떤 기술인지 좀 유별이사님이 설명해 주세요. 내가 약간 앱등이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 여러 가지를 구축해놨을 땐 좋긴 합니다. 진짜 편하고. 그쵸. 그러니까 에어드랍이 뭐냐고. 에어드랍은 애플 기기 간의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그쵸. 기술이죠. 그 에어드랍 하면 내가 어떤 파일 누르고 공유하기를 누른 다음에 에어드랍 딱 누르면 띠딩 하면 주변에 이제 어떠한 나오죠. 앱등이들이 있는데 앱등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나의 맥북에 보내기나 아이패드에 아이패드도 보내지죠. 친구가 또 앱등이라고 하면 그쵸. 앱등이 친구한테도 보낼 수 있고 그 사람을 딱 누르면 이제 그 사람이 파일 받겠냐 딱 메시지 뜨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오케이 딱 하면 또 되게 빨라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죠. 영상같이 큰 데이터를 전송할 방법이 마땅하지가 않아. 바로 꽂아주는 게 정말 좋다 이거죠. 에어드랍이 그렇게 좋은데 다른 제품들은 에어드랍이 없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안드로이드 기반의 삼성폰. 네, 삼성폰에는 없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와이파이 다이렉트라고 하는 게 또 비슷한 기능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있는데 왜 애플처럼 편하게 이를테면 에어드랍이라고 이렇게 트레이드 마크까지 딱 박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지 않았을까. 에어드랍이 궁극적으로 좀 어떠한 기술 베이스인지, 왜 우리가 그토록 좀 편한 그런 사용자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인지, 삼성폰에서는 왜 그것이 구현될 수 없는지. 그래서 최근에 에어드랍을 따라한 퀵쉐어라는 그 에어드랍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BLE라고 저전력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주변의 앱등이들을 찾아낸 후에 연결을 시켜서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는 기존에 그냥 우리가 와이파이 다이렉트 그거랑은 건 차이가 없겠네요. 그쵸. 근데 한 단계가 추가된 게 블루투스를 앞단에 넣어서 앱등이들을 빨리 간편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구성이 들어가 그 있죠. 블루투스를 통해서 일종의 망을 만드는 거잖아요. 애플 같은 환경에 있는 기기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 기기에는 바로 보내죠. 상대방의 기기에는 동의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수락을 누르면 가고, 그 사람 누르고 그 사람이 수락을 해버리면 데이터는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쏴진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이 삼성폰에 있는 와이파이 다이렉트는 어떤 차이가 있죠? 찾아내는, 주변에 있는 기기를 찾아내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나는 보낸다 하고 누르고 사람 나는 받을게 해서 이렇게 레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보내는 거지. 보내는 과정이 불편하다. 어제 찾아봤어. 보내는 장면까지 다 확인했어요. 그래요? 불편해. 그것도 영상 혹시 나와요? 그거는 그 JM님 영상을 내가 수신할 때 이쪽으로 들어가서 대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신하는 쪽에서는요, 사진이 됐던 동영상이 됐던 골라놓고 그 다음에 공유 누르면은 그 밑에 와이파이 다이렉트라고 뜨거든요. 그거 누르시면은 상대방의 기기가 바로 뜹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내면 애플의 에어드랍이 블루투스로 먼저 기기들을 찾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한다. 특허에 대한 뭐 그런 지식이 없다면 뭐 그거 어차피 그런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삼성에서 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못 쓰는 이유는 뭐다? 특허를 이미 등록을 받아놨다. 받아놨다. 네. 그리고 그걸 누가 찾았다? 김영민 명이다. 그럼 우리가 찾았다. 우리가 찾았다. 여기 띄워줘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짠 띄우면 교대 전송들을 통해 서비스 발견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다. 두 가지의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제일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있고 제2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제일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사용되는 그것들이 직접 통신을 확립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부분적으로 사용이 된다. 여기서 그 제1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블루투스인 거고, 그렇죠. 이 블루투스를 이제 와이파이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에 앞서서 먼저 부분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청구 범위를 봤을 때는 이종의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종의 네트워크를 사용해가지고 좀 편리하게 데이터를 모바일 기기끼리 보내는 그 기능을 다른 업체에서 따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삼성에서도 하고 싶지만 에어드랍 같은 걸 못하는 거죠. 그냥 하나의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만 사용하는 와이파이 다이렉트만 지금까지는 제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한다? 퀵쉐어라고 퀵쉐어? 유사한 기능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짱짱맨? 짱이다. 또 무슨 차이가 있지라는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쵸. 자, 그러면 퀵쉐어. 그럼 퀵쉐어도 어쨌든 빠르게 데이터를 보내는 기능이라는 거죠. 네. 에어드랍의 대항마.
퀵쉐어 이것도 뭐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간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네네. 뭐 그런 이제 기술로서 적용이 됐고,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냐 보니까 얘는 두 가지 이종의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경우에 애플 특허에 대해 침해가 되니까 그럼요. 클라우드로 전송을 하는 거죠. 제 핸드폰이 있고 별사 핸드폰이 있다. 음. 그럼 이 둘 사이의 전송에는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이제 클라우드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나는 클라우드로 보내고 그 사람 클라우드에서 다운받으니까 어쨌든 그쵸. 불필요한 절차가 필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종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보내서 보내는 건데 마치 사용자들은 양 기기 간의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것 같이 느끼는 거죠. 이 퀵쉐어가 편화된 건 아니잖아요. 애플의 에어드랍에 비하면 좀 써봐야지 알 것 같긴 한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제한이 있던데 장점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마치 그 에어드레서가 문을 닫고도 제습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것처럼 이거는 대신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네.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1대1 간의 전송인데 그쵸. 이거는 5명의 그들이 앉아있을 때 동시에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괜찮다. 그게 5명까지 돼요? 여러 명이 단체로 여행을 갔어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원본 그대로 이 삼육충들한테 한꺼번에 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 1회에 1기가 한도가 있고 하루에 2기가. 그러니까 너한테 2가 이상의 클라우드를 주기 싫다 이거잖아요. 클라우드라는 게 그 사람의 계정에 그 정도의 용량의 서버를 할당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보통 우리가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용량을 늘리려면 돈을 받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튼 뭐 그렇다. 2기가 제한이 있으면 사실 저희는 픽시어 뭐 사용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영상 촬영해가지고 이 로우 파일을 맥북으로 보낼 때 에어드랍 사용하면 진짜 개꿀띠잖아요. 2기가는 무조건 넘어요. 저희 4K로 촬영하니까 그러니까 영상에는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사진은 뭐 그냥 사진은 가능하다. 충분히 커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왜 삼성에서는 에어드랍과 같이 간편한 파일 전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네. 결국 원인은 뭐였다? 특허다. LG랑 삼성의 그 에어드레서 스타일러 이거 비교했을 때처럼 특허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후발 업체들은 그거를 회피해 나가는 그런 기술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은 해답을 찾은 거긴 해요. 일단은 과연 사람들이 잘 이용할까? 그거는 일단 시장에 널리 퍼져봐야 알 수 있겠죠. 전 안드로이드 짱짱맨을 외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기능이 도입된다는 거는 조금 환영할 만합니다. 10이 되면 어차피 10이 살 거잖아요. 그거 봐서 그런 점에서 올 가을은 꽤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트와 아이폰 12가 대결을 하기 때문에. 뭐 되나 그게 대결이. 근데 솔직히 한국에서 애플의 NFC만 딱 깔려도 아무튼 애플 그 결제만 딱 되더라도 전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물론 최근에 이거 그냥 아무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에어드랍의 원리와 네. 왜 삼성은 이와 같은 파일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권리를 통해서 남들의 진입을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죠, 저희가.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얻었어요? 네, 저는 얻었어요. 아, 그래요? 네. 구독자분들도 그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대결 구도로 다른 이제 특허 이야기를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